지난 16일 배우 김세론 씨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드는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몇 명째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달려들어서 짓밟아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나이가 겨우 22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 한번 잘못한 것을 사회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처했을 궁지를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잘못에는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그 처벌 자체가 범죄에 못지않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될 겁니다. 한 해에 13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김세론 씨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고인은 20살이 간 넘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기사로 융단 폭격을 맞고 나면 직업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미국과 너무 비슷해서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캔슬 컬처라는 게 사회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인의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온라인 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의감에서 시작한 현상인데 이게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미국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링이 벌어지고 공격하는 사람과 공격당하는 사람 모두 정신 건강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을 잡힐까? 소신 있는 말을 아무도 못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공동체의 굴레가 옥죄는 나라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망신을 당한다는 건 실질적인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뒤에는 그 사람이 재기하도록 용인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잘못을 하면 그냥 매장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몰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용서받지 못할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건 비정한 사회가 아닐까요? 댓글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건 연예인으로서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반론에 대해 다시 반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연예인에게 유독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성적인 일인가? 아니 그거에 앞서서 현실적인 일인가 말입니다. 연예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로운 영혼들인 경우가 많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연예인들은 원래 그렇다면서 오히려 더 관대하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연예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른바 공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자꾸 공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자신의 재능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공인은 공적인 권한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정치인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공적 권한을 받은 만큼 더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성직자 같은 직업이겠죠. 그들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라 존중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더 심한 비판을 받는 게 정당하다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죠.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도덕한 일을 해도 다시 목회를 하고 정치인이 뇌물을 받으면 사면 복권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연예인은 도박, 음주운전, 불륜 스캔들이 나면 연예계로부터 영원히 퇴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이런 비난이 공평하기는 하냐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이선균 배우가 지난 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배우는 마약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공개된 것도 모자라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인 대화까지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비난의 포커스가 사생활로 옮겨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배우가 숨진 다음에도 사생활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남의 사생활, 그것도 의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권리가 있는지는 차치하고 이런 비난이 기준이 없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배우들의 불륜 사례는 수도 없이 목도하면서 그들이 출연하는 영화는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돈을 내고 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보면서 그 감동적인 라스트 씬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유부녀였던 버그만이 역시 유부남이었던 로셀린이라는 영화감독에게 반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벨라 로셀린이죠. 우리가 로클론의 명반이라고 칭송하면서 즐겨 듣는 Stairway to Heaven이나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곡들은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최근에는 사생활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한국 여자 골퍼가 우승을 하자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타이거 우즈의 플레이에는 열광을 하고 그가 광고하는 용품을 구입합니다. 외국 사람은 괜찮고 한국 사람에게는 더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국 얘기라고 치죠. 고 이성균 씨는 사생활에 대한 의혹만 갖고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한국의 한 재벌기업 회장은 혼외자까지 있는데도 별다른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서 연예계에서 퇴출됐지만 정치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대선 후보도 되고 정당 대표도 됩니다. 최상위층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만만한 사람들만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국민성과 관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우리에게 가해졌던 가스라이팅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판 없이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지 내로남불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누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문매를 주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편리한 타겟이 연예인이 된 겁니다. 무서운 건 여러 사람이 함께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내 돌에 맞은 건 아니라고 합리화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물론 연예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모른 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잘못한 사람에게 만회할 기회는 줄 정도의 자기 객관화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박이나 스캔들, 음주운전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 작은 잘못들을 저지르며 삽니다. 우리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연예인들에게 지워진 공인이라는 과도한 등짐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연예인들이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사의 오마카세였습니다.